지금 전 세계 주요 방송국 편집국이 동시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직후 각국 뉴스 시스템에 긴급 속보 알림이 연달아 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위성 13기를 한 번에 궤도에 올렸다는 소식,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정체불명의 핵심 기술 때문에 지구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새벽 4시, 저는 아직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국제부 야간 근무는 늘 그렇듯 지루했습니다. 중동 분쟁 브리핑, 유럽 경기 침체 기사, 기후 회의 결과 정리. 하품을 삼키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붉은 알림창이 번쩍였습니다. 대한민국 누리호 발사 성공. 위성 13기 전량 궤도 안착 확인. 기존 예측과 다른 연료 효율 수치 포착. 편집국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알림을 본 겁니다. 옆자리의 동료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안쪽으로 스며들었고 저는 긴 코트를 여몄습니다. 한국의 겨울 공기는 유난히 투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그 투명함 속에 묘한 긴장감이 함께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공항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멀리서 항공기의 깜빡이는 불빛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착 직후 CNN 서울지국의 차량이 곧장 저를 태우러 왔습니다. 차량 안에는 서울지국 PD인 한지우 씨가 타고 있었는데 30살 언저리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에밀리 기자님이시죠? 긴 비행이셨을 텐데 바로 카이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로 이동합니다. 그의 영어는 어색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는 동안 눈에 비치는 야경은 예상보다 훨씬 세련돼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도시들과는 다른 아주 깨끗하고 밀도 높은 빛. 고층 빌딩 사이로 전광판이 움직였고 거리엔 이미 출근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지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번 누리호 성공 때문에 오신 건가요?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꽤 큰 뉴스가 됐어요. 특히 연료 효율 관련해서는 과학팀이 설명을 못하더군요. 한국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죠?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정부 발표는 독자 기술이라고 하지만 너무 조용히 만들어 왔거든요. 예상 밖이었죠. 자부심인지 걱정인지 알 수 없는 톤이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우리가 생각한 한국보다 한국이 더 앞서 있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제 핸드폰으로 연달아 알림이 들어왔습니다. BBC, 로이터, NHK, 알자지라. 전부 같은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체불명 기술 CRYO-7 과학계의 혼란. 카이 연구팀 비공개 자료 일부 확인. 국제사회 설명 불가. 미국 우주군 기술 출처 조사 중. 저는 문장을 읽을수록 이 상황이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가진 우주 방정식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차량은 3시간 반을 달려 결국 대전 외곽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 앞엔 이미 국내 취재진들과 외신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손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채 문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경비 요원이 CNN 마크를 확인하고는 정중하게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지우 씨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보안이 엄격해요. 안내 없이는 안으로 못 들어가요. 저는 목에 걸린 프레스카드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가능한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연구원 내부는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얀 복도, 유리로 된 회의실, 천장에 매달린 조용한 조명. 마치 병원과 연구소를 섞어놓은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연구원들은 하얀 가운 대신 얇은 패딩을 입고 있었고 잠을 거의 못 잔 듯한 피곤한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정된 인터뷰 대기실에서 연구원 브리핑을 기다렸습니다. 커피 머신에서 종이컵에 커피를 뽑아 들고 앉자마자 문이 열리며 한국우주개발본부 공보 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카터 기자님 맞으시죠? 잠시 후 프로젝트 C-7 팀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안전 보안 규정 관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보안 규정, 녹음 촬영 제한,
이동 제한 구역 안내가 끝날 무렵 그의 말 중 하나가 제 귀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는 기술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 개념적 설명 정도일 겁니다. 핵심 기술은 여전히 제한 구역 내에 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요? 세계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는 잠시 말문을 닫더니 답했습니다. 최근 연구소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침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또 해외 정보기관의 접근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기술 보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누리호 성공이 단순한 축하 뉴스가 아니라 국제정보전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맞은편 복도에서 작은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빠른 발걸음으로 뛰어가고 있었고 이어 연구소 무전기에서 짧고 긴장된 한국어가 터져나왔습니다. 본관서 측 출입문, 다시 확인하라. 방금 카드키 이상 신호 들어왔다. 지우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묘한 긴장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기술이 뛰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한국의 기술을 원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기술을 막으려 하고 그 사이에서 폭풍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 잠시 후 브리핑실 문이 열렸습니다. 공보 담당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C-7 프로젝트 책임연구원 박도현 박사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가 모니터에서만 보던 코드명들이 떠올랐습니다. CRYO-7, 프로젝트 C-7, 그리고 바로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이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이 심장이 뛰는 속도로 실감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하지만 묘하게 긴장감 흐르는 연구원 복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한국이 끝내 숨겨온 기술의 진실과 전 세계가 믿지 못한 결과 뒤에 감춰진 모든 것들이 제 눈앞에서 열리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기술에 다가갈수록 이 기술이 만들어낸 폭풍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한국도 로켓 쐈나 보네. 전에도 쏘지 않았나. 이번에는 뭐가 다른 거야?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이상해. 연료 소모량이 계산이 안 맞아. 그래프 좀 봐. 이건 기존 모델로 설명이 안 돼. 국제부 화면에 한국 발사 관제센터 자료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오르는 누리호 궤적, 분리된 위성들의 데이터,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한국 연구원들의 얼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학자문팀에서 메신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측이 발표한 엔진 효율 수치, 진동 제어 데이터, 그리고 알 수 없는 코드명 하나. 크라이오 7. 단 한 줄로 적힌 그 이름 옆에 자문팀의 단평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편집 책임자가 회의실 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모두 회의실로 들어와 주게. 한국 특집 긴급 편성해야겠어. 회의실 안에는 이미 과학팀, 국제부, 군사 전문 담당 기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냄새와 긴장된 숨소리가 뒤섞여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과학팀장이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공개한 누리호 3차 데이터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발사체보다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진동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우리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군사 전문 기자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러시아 기술 아니야? 미국에서 흘러나간 거라든지. 순수하게 한국이 개발했을 리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회의실 안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새 문서가 올려졌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원 비공개 연구팀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C7. 한국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존재를 인정한 연구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집 책임자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에밀리, 자네가 가게. 한국으로.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15년 동안 우주와 군사기술을 취재해왔지만 한국은 늘 주변부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 중국이 판을 짜고 일본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림. 한국은 늘 부품을 잘 만드는 나라, 위성을 실어보내는 고객 정도로만 인식돼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입니까? 중동이나 유럽 쪽은 아니고요.
편집 책임자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한국입니다. 이 기술이 진짜인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누구 것이냐인지. 우리는 그 답을 직접 들고 와야 해. 회의는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출입국 서류, 장비 목록, 인터뷰 요청 리스트,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락처. 종이와 전자문서 위로 한 나라의 이름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대한민국.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전화로 다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방송사 생중계 화면 속에서 흰 로켓이 불꽃을 뿜으며 밤하늘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안내자의 목소리가 한국어로 쏟아졌고 그 아래에는 영어 자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계 7번째 우주 강국.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놀라웠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편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하나가 과연 세계의 판을 흔들 수 있을까? 결국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기술이 숨어 있지 않을까? 이번 성공 뒤에는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거래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동시에 기자로서의 직감이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사가 아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바뀌는 순간에 내가 서 있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행 비행기 안,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 날개 끝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 너머로 검은 구름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멀리 어디선가 누리호가 가로질렀을 한국의 밤하늘이 떠올랐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임시로 작성해둔 기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우리가 놓친 우주 강국 후보인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수치를 둘러싼 의혹의 중심인가? 커서를 제목 위에 올려놓고 저는 한동안 아무 글자도 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장의 도표와 한 줄의 코드명이 떠올랐습니다. 크라이오 7, 프로젝트 C7. 누군가가 그 이름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그 안에 생애를 바쳐 기술을 쌓아 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사람의 얼굴을 모릅니다. 어떤 연구실에서 어떤 시간들을 견디며 이 수치들을 만들어냈는지 알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승무원이 창을 조금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불빛이 차분하게 줄어들고 비행기 안은 새벽의 초조함과 피곤함이 뒤섞인 특유의 공기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개의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교과서에서 보았던 미국의 로켓 공학자들, 러시아의 엔지니어들, 유럽의 과학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아직 본 적 없는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어딘가에서 조용한 연구실 불빛 아래 서 있을 누군가. 그 사람이 만든 수치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뉴스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공식 때문에 제가 이 비행기에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리라는 것을. 비행기는 천천히 태평양 상공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지 않는 어둠 속 어딘가에 누리호가 지나간 궤적이 조용히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내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건 그저 하나의 기사일 뿐일 거야. 한국이 조금 예상보다 잘한 것, 그 정도 이야기. 하지만 그 생각은 곧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리호가 성공하자 외신이 터뜨린 긴급보도 뒤에는 전 세계가 믿지 못한 결과와 한국이 끝내 숨겨온 핵심 기술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술을 둘러싼 폭풍의 한가운데로 제가 곧 걸어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도. 브리핑실 문이 닫히는 순간 내부는 숨조차 삼가야 할 만큼 침착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고 중앙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료 기술이 아니라 우주공학의 기초 법칙을 다시 쓰는 레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조용한 연구원을 연상시키는 그 공간에 한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흰 셔츠 위에 회색 니트, 다크 그레이 패딩 조끼. 거칠지 않지만 단단하게 다져진 눈빛.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도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확신이 있었으며 불필요한 꾸밈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술자 특유의 말투. 자신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이미 검증되었다는 듯한 톤.
그는 바로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CRYO-7 기술에 대해 전부 설명할 순 없습니다. 다만 왜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지 이해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고 로켓 엔진 내부에 냉각 도식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기존 연료를 단지 더 차갑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영역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연료의 상전 자체를 통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진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가져오는 기술적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상전이의 완전 통제. 기체 액체의 경계를 원하는 시점에 넘나들게 한다는 뜻. 이게 가능하다면 발사 효율은 기존 대비 수십 배까지도 이론적으로 증가합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우리는 연료를 액체인 동시에 기체처럼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성공했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침묵 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는 사실상 실험이었습니다. CRYO-7의 최소치만 사용했습니다.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최소치? 그럼 실제 성능은? 박 박사는 기자들의 웅성거림을 멈추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왜 한국이 성공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시선 전체를 훑으며 말했다. 왜 한국은 이 기술을 지금까지 숨겼는가? 그 문장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기자들의 펜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 박사는 스크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이 기술은 오래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동시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몇 년? 10년? 그는 정면을 향해 천천히 말했다. CRYO-7의 뿌리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한국 우주기술이 세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절. 그때 첫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숨소리도 사라진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박 박사는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소수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개발되는 순간부터 해외의 가장 강력한 견제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 발표회가 아니라 폭로에 가까운 진실 공개였습니다. 그때 브리핑실 후면에서 급하게 문을 열며 누군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박 박사님, 지금 보안센터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동시에 그를 향했습니다. 그 젊은 요원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서쪽 외부 출입구 쪽에서 방금 또 정체불명 신호가 잡혔습니다. 박 박사는 표정을 굳혔고 순식간에 기자들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한국의 CRYO-7 기술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연구원 건물 밖에 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세계 우주 패권 경쟁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박 박사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브리핑은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은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보안 상황입니다. 문이 다시 굳게 닫히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건 취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의 중심 한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문이 닫히자마자 브리핑실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조차 모두 멈췄고 기자들은 숨을 고르는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의자가 삐걱거릴까 조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박 박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방금 들어온 요원에게 짧게 물었습니다. 어느 방향입니까? 요원은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쪽 외부 게이트 쪽입니다. 90초 전에 신호가 한 번 잡혔다가 사라졌습니다. 박 박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지만 방에 있던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시작됐군요. 그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파문처럼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또
무슨 뜻이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건가? 하지만 아무도 말을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위험과 기밀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요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급 대응 시작하세요. 외부 차단하고 시구역 경보 올리세요. 요원은 예. 하고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박 박사는 기자석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은 녹음 촬영 전송 모두 금지입니다. 방 안이 웅성거렸지만 누구도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박 박사의 표정엔 장난이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라는 무게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브리핑실 한쪽 조명을 낮추고 새로운 스크린을 켰습니다. 검은 배경 위에 단 한 줄. 비공개 침투 시도 총 7회. 7개의 빨간 점이 지도 위에 떠올랐습니다. 대부분 남쪽 해안을 중심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고흥 나로우주센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드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박 박사는 말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한국의 우주연구시설 주변에서 정체불명 신호가 총 7번 감지됐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신호의 성격은 모두 동일합니다. 군용위성용 암호화 패턴과 일치하지 않으며 특정 국가의 전자파 특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 스파이 활동으로 보신다는 겁니까? 박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이 CRYO-7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장은 방 안의 기자들을 완전히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언론도, 그 어떤 외신도 예상 못한 진실. CRYO-7은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계가 탐내는 전략 자산이 된 것입니다. 박 박사는 스크린을 껐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기자들과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누리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단순한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CRYO-7의 일부 성능이 전 세계에 노출됐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흥분과 불안이 동시에 느껴지는 작은 진동이 퍼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 박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신이 급하게 한국을 주목한 겁니다. 누리호가 올라간 순간 전 세계의 관측 위성 26기가 동시에 한국 상공을 비췄습니다. 저는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성공 여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CRYO-7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순간 브리핑실 전체 조명이 갑자기 2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천장의 스피커에서 낮고 길게 울리는 경보음이 퍼졌습니다. 경보 코드 C 발령. 전원 즉시 지정 위치에서 대기하십시오. 기자들 사이에서 긴장된 표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거 진짜 심각한 건가? 박 박사는 경보가 울리는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짧고 굵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상황이 한국이 CRYO-7를 숨겨온 이유입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세계는 한국이 가진 기술을 알아버렸고 이제는 어떻게든 가져가려 할 겁니다. 문 손잡이를 잡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들은 이야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문이 열렸고 바깥에서는 무장 요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삼켰고 저 역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던 공포와 흥분은 무대 뒤편에서 거대한 사건이 돌아가는 기계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우주기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경보음은 계속 낮고 깊게 울렸습니다. 바닥 아래에서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규칙적이고 무겁게. 그 소리만으로도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이상 신호가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장 요원들이 브리핑실 복도에 일렬로 서 있었고 각각 귀에는 검은 통신기를 꽂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박 박사가 빠르게 걸어가자
요원들은 자동적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옆에 있던 다른 기자들도 일제히 따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긴장감. 그때 박 박사가 기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마십시오. 브리핑실 출입은 일시 통제됩니다. 하지만 이미 기자들의 눈은 취재 본능과 두려움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 도대체 어떤 신호입니까? 외부 침투라면 한국 기술이 해킹당한 겁니까? CRYO-7이 노출됐다는 말입니까? 질문들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박 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구동 안쪽으로 사라졌고 2명의 무장 요원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브리핑실은 이상한 고요 속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펑! 관제동 방향에서 미세한 충격음이 들렸습니다. 큰 폭발은 아니지만 공기를 탁 하고 끊는 작은 파열음. 기자들 사이에서 비명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의자 뒤로 몸을 숨겼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스피커에서 경고가 울렸습니다. 모든 통신 장비 사용 금지. 현재 구역은 보안 격리 중입니다. 제 목도 말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분명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브리핑실 좌측 벽면의 대형 스크린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검은 배경, 그리고 흰 글자로 뜬 단 한 문장. 무단 접근 탐지 C-3 구역.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구조도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어제 연구원 취재 때문에 받았던 안내자료. C-3 구역은 CRYO-7 원형 엔진 보관실 바로 옆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자들 사이에 공포가 또 한 번 퍼졌습니다. C-3 거기가 무기 개발 구역 아니야? 그쪽은 한국 연구원 중에서도 극소수만 출입 가능하다는데. 설마 진짜 스파이? 누군가 말했지만 그 문장은 즉시 브리핑실 전체를 침묵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스크린이 갑자기 분할되며 여러 CCTV 화면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연구동 복도, 3장의 보안 게이트, 조명이 깜빡이는 메인 컨트롤룸,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희미한 움직임이 카메라 한쪽에 포착됐습니다. 저게 뭐지? 사람인가? 실루엣이 너무 흐려. 어떤 기자가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CCTV 하나가 갑자기 지직하고 끊겼습니다. 정적. 그리고 또 하나. 지직.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이버 공격이 아닙니다. 누군가 실물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박 박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아까와는 전혀 다른 긴박함이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즉시 이동합니다. 기자들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어디로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박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C-3 구역에서 비인가 침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상의 이동 경로가 불분명합니다. 저는 한기 같은 게 등이 타고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대상이 사라졌다는 건 이미 연구동 내부 어딘가에 들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그는 기자들 사이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한국이 CRYO-7을 숨겨온 진짜 이유입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브리핑실 바깥에서 무장 요원들의 뛰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딱딱딱. 군화가 바닥을 때리는 소리. 스피커가 다시 울렸습니다. 경고 내부 보안 등급을 2단계로 상향합니다. 관계자 외 연구동 출입 전면 금지. 기자들 사이에서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음악께서 짧고한 무전음이 들렸습니다. 대상 확인. C-3에서 벗어났습니다. 현재 위치. 아직 추적 불가. 박 박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는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신사에서 느꼈던 불안보다 훨씬 깊은 뼛속을 스치는 공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 발표도 아니고 언론 브리핑도 아니고 단순한 보안 사고도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을 둘러싼 우주 패권 전쟁의 첫날. 그리고 나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연구동 복도는 이미 전쟁터 직전의 기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닥에 반사되는 붉은 비상등, 곳곳에서 들리는 무전기 소리, 긴장한 요원들이 뛰어다니며 뿜어내는 묵직한 공기. 그 모든 것이 연구원이 아니라 군사 요새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들게 했습니다. 무장요원 둘이 기자들 사이로 들어와 외쳤습니다. 일렬로 이동합니다. 절대 흩어지지 마십시오. 제발 휴대폰은 꺼두세요. 위치 추적 위험 있습니다. 기자들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있었고 저 역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제일 앞에서 걸어가던 박 박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그 무게였습니다. 복도의 끝에서 두꺼운 회색 방폭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여긴 아까 브리핑실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거대한 기계음이 울리는 중앙 통제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겹겹이 켜져 있고 각 화면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어느 화면도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신호 재탐지 실패. 대상 위치 파악 불가. 다른 연구원이 외쳤습니다. C-3 구역의 센서가 동시에 4개 다운됐습니다. 동시 다운이면 내부 교란된 겁니다. 요원 한 명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센서를 직접 건드렸다는 뜻이죠. 그 말이 나오자 통제실 전체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거친 호흡 소리와 무전 잡음만이 떠다녔습니다. 박 박사는 통제실 중앙으로 나가 대형 디스플레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금 C-구역 실시간 열화상은 노이즈가 심합니다. 노이즈의 패턴은 규칙적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교란 신호 같습니다. 모니터 속 붉은 파형이 일정한 간격으로 기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이를 보고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준비된 움직임이군. 한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박사님, 설마 진짜 침입자가 있다는 건가요? 박 박사는 천천히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CRYO-7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 박동이 확 뛰었습니다. 바닥이 끌려 내려가는 듯한 감각. 그렇다면 그 침입자는 단순한 해커도 무작위 침입자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누군가, 혹은 외부의 고도로 훈련된 조직. 기자들 사이에서 공포가 실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통제실 한쪽에서 작게 비명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박 박사님, CRYO-7 원형 엔진 보관실 도면이. 누군가 열람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순간 한 지점을 향했습니다. 벽면 데스크린에 보관실 도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면 오른쪽 아래에는 방금 열람한 사람의 접속 경로가 떠 있었습니다. 연구원 내부 서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내부 IP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형태. 박 박사가 미세하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위성 기반 접속이군요.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농담이지? 설마 위성으로 들어왔다고?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반 국가 수준의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문장 하나로 통제실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기술 강탈 작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중앙 스크린에서 갑자기 웅 하고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주의 CRYO-7 보관실 내부 온도 변화 감지. 주의 상태가 편차 증가. 박 박사가 순간적으로 얼굴을 굳혔습니다. CRYO 엔진은 상전 2페이지 트랜지션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기술. 단 몇 도만 달라져도 내부에서 작은 기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자는 물론 요원들과 연구원까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박 박사는 가장 가까운 엔지니어에게 외쳤습니다. 보관실 실시간 온도 그래프 확대. 그래프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온도는 정상 범위에서 점점 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절대 자연스러운 패턴이 아닙니다. 기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내부 센서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르르 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그냥 침입이 아니라 CRYO-7 자체를 노린 파괴 행위였습니다. 박 박사가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엔진을 훔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CRYO-7 자체를 파괴하려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돌아보며 처음으로 그 눈빛 속에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 기술을 갖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천장에서 울리는 경보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경고. CRYO-7 구조물 변형 감지. 즉각적인 물리적 접근 필요. 직후. 통제실 스피커에서 귀가 울릴 정도의 사이렌이 폭발했습니다. CRYO-7 보관실의 문이 강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절규 같은 숨소리가 터졌습니다. 박 박사가 돌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체 팀 C-3 방향 집결. 지금 당장. 요원들이 소총을 들고 전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도 이해했습니다. 누리호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CRYO-7은 한국을 우주강국으로 만들 것이고 그걸 막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목숨 걸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도망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 벌어지는 일은 전 세계 우주 패권의 향방을 가를 전쟁이 된다. C-3 구역으로 향하는 복도는 이미 전투 직전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갑고 금속성의 공기, 바닥을 울리는 무장 요원들의 발걸음, 머리 위에서 깜빡이는 비상등. 그리고 그 모든 걸 관통하는 한 가지 공포. CRYO-7이 단순한 엔진이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20년을 지배할 기술이라는 것을 지금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원들의 행렬 사이에서 박 박사는 쉬지 않고 통신기를 붙들고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B-6 우회 차단. C-1 센서 수동 전환. 전원 투입 중단 준비. 통신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들은 모두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 문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차단바 12번이 동시에 손상됐습니다. 내부 압력 변동 증가. 이건 자연적인 패턴이 아닙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며 물었습니다. 만약 보관실이 열리면 CRYO-7은 어떻게 됩니까? 박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파괴됩니다. 폭발입니까? 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CRYO-7은 폭발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상전이 엔진은 파괴되면 연료가 기체 마이너스 액체 마이너스 기체로 이상 변환을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상전이 폭풍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 다시 물었습니다. 상전이 폭풍? 박 박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기압 변동으로 인해 20M 반경 내의 전자기기와 구조물이 한 번에 파괴됩니다. 그 순간 복도 전체의 기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스파이가 아니라 누리호 성공을 한 번에 지워버리려는 공격. 한국 우주기술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작전. 우리가 C-2 구역을 지날 때 갑자기 천장 스피커에서 명확한 음성이 울렸습니다. 주의 CRYO-7 보관실의 압력 3% 상승. 주의 문 개방률 72%. 기술자 한 명이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안 돼. 문이 완전히 열리면 끝입니다. 요원들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흐름에 휩쓸려 뛰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깐! 뒤에 뭐가?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 CCTV가 깜빡이며 비쳤던 그 희미한 실루엣이 회색 장막처럼 다시 나타나 있었습니다. 정확한 형체가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인간의 보폭과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마치 지면과 발 사이에 공기층이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걸음. 요원들이 즉시 총을 겨눴습니다. 멈춰. 신분을 밝히세요. 그러나 그 실루엣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요원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발사 준비. 그러나 그 순간
박 박사가 번개처럼 외쳤습니다. 발사하지 마. 탄도 충격이 시설 전체에 반영된다. 요원들은 총구를 내리지도 쏘지도 못한 채 그 실루엣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실루엣은 복도 조명 아래로 조금 더 다가오며 어렴풋한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전신을 검은 수트로 감싼 인물. 안면 전체가 광학 위장막으로 덮여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과 실체 사이를 오가는 듯한 모습. 기자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저건 군사용 장비인데. 한국군도 저 정도는 없잖아. 박 박사 역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것도 미국 것도 일본 것도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건 국가를 앞세우지 않는 조직의 장비입니다. 저는 오싹해졌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조직. 우주기술이 본격적으로 돈과 권력을 먹는 시대. 국경 밖에 존재하는 거대 조직들이 움직인다는 소문. 그들의 목표는 언제나 단 하나. 기술 독점. 그 실루엣이 또 한 걸음 다가오는 순간 천장에서 또 다른 경고가 울렸습니다. CRYO-7 내부 온도 임계치 접근. 보관실 문 개방률 90%. 요원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대상 제압 우선. 보관실 도달까지 20초 남았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 순간 박 박사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시는 모든 말은 지금 이 상황이 끝났을 때 한국을 어떻게 바라볼지 결정할 겁니다. 그는 실루엣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우리 모두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 박사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옆모습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이 기술은 절대로 넘길 수 없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루엣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분명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통제실로 복귀하는 길은 이미 처음 내려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까까지는 혼란과 공포가 공간을 지배했다면 지금은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이 모두의 몸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요원들의 얼굴도 굳어 있었고 기술자들은 서로 아무 말 없이 모니터만 바라보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 역시 목이 바짝바짝 말라 침을 삼키는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였습니다. 복도를 걷던 박 박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는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는 CRYO-7을 방어하는 작전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적에도 위성. 그게 뭔가를 내려보내려는 겁니까? 박 박사는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극저온 엔진을 직접 파괴할 수 있는 방식. 위성 기반 EMP 혹은 초소형 투하 드론.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공포가 퍼졌습니다. EMP면 CRYO-7은 엔진의 상전이 제어 장치가 전부 날아갑니다. 박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한국은 다시 2010년대로 돌아갑니다. 기자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우주기술을 초기화시키려는 거군요.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CRYO-7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독점하던 우주 시장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테니까요. 기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이 공격의 목적은 훔치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 한국이 우주 패권 경쟁에 들어오지 못하게 기술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었다. 통제실에 도착하자 모든 모니터에 미확인 위성 궤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 궤적은 지구를 감싸듯 곡선을 그리며 이동하고 있었고 그 끝에는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상공.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속도 증가. 현재 궤도에서 14분 후에 우리 상공 도달합니다. 또 다른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위성 하부의 열 신호 확인. 무언가 하강 준비 움직임 같습니다. 박 박사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CRYO-7 강화 쉘 가동. 내부 전자장치 완전 차폐 모드. 기술자들이 소리치며 움직였습니다. 전원 차단. 차폐 필드 전개. 밀폐실 도어 잠금 완료.
냉각 챔버, 수동 제어 전환. 갑자기 건물 전체에 웅하는 낮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방제 시스템이 아니라 CRYO-7을 지키기 위한 독립 방어막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모니터에 파란 원형 필드가 뜨고 그 위에 굵게 글자가 찍혔습니다. 상전이 차폐 필드 활성화 기술자가 감탄에 가까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정말 쓰게 될 줄은. 그러자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원래 우리가 누리호 4차 발사 때 혹시 모를 전파 공격에 대비해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네요. 그때였습니다. 통제실 스피커에서 무전음이 혼자 울리더니 갑자기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계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목소리. 분명 C-3에서 우리가 데려온 그 남성이었습니다. 위성 EMP 아니라 드론입니다. 기술자 하나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는 깨어난 건가요? 박 박사는 즉시 응답 버튼을 눌렀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무슨 드론입니까? 스피커 너머로 힘겨운 숨소리 사이에 말이 이어졌습니다. 파괴용, 초저궤도 투하형. 접촉하면 CRYO-7분해. 기자들이 동시에 경악했습니다. 분해? 엔진을 조각조각 내버린다는 건가? 그런 드론이 존재해? 박 박사는 빠르게 기술자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드론 대응 시스템은? 기술자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답했습니다. 지상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하강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국방부에서 요격 요청 답변도 아직 없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 박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손을 턱에 대고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CRYO-7 자체가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들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상전이 필드를 드론에 직접 쓰겠다는 겁니까? 엔진이 손상될 위험이. 박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도해야 합니다. 저 위성은 한국 상공을 향해 내려오는 중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CRYO-7은 물론 대전 전체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의 말에 통제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그 남성의 마지막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드론 EMP 내장 접촉 순간 폭발. 그는 숨을 가다듬고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CRYO-7. 위성 아래 궤도에 잠시 올려야. 기술자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 CRYO-7은 엔진이지 무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걸 궤도로 올리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나 박 박사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박 박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저 위성 드론을 파괴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상전이 엔진 CRYO-7을 지상에서 작동시켜 EMP를 역으로 터뜨려야 합니다. 기술자들이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건 엔진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행위입니다. 박 박사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CRYO-7은 사라질 겁니다. 기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한국의 미래 기술도? 박 박사는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CRYO-7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지켜야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C-3 방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CRYO-7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새로운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경고.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전쟁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건물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통제실 내부의 공기는 거의 산소가 없을 만큼 무거웠다. 모니터마다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기술자들은 손이 떨리는 걸 숨기지도 못한 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 공중에서 떨어지는 건 단순한 드론이 아니라 한국의 우주기술을 무력화하기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공격이라는 것을. 박 박사는 모든 혼란 속에서 한 사람처럼 똑바로 서 있었다. 얼굴에 흐르는 긴장감은 분명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할 만큼 침착했다.
그는 커다란 스크린에 떠있는 위성 궤도 데이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14분 전이라 했죠? 지금은 몇 분 남았습니까? 한 기술자가 턱을 굳게 다물고 답했다. 7분 48초 남았습니다. 또 다른 기술자가 덧붙였다. 투하드로는 열 신호가 계속 증가 중입니다. 분명 접촉 순간 EMP를 터뜨립니다.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야를 좁혔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CRYO-7을 상전이 쉴드 모드로 전환합니다. 기술자들이 동시에 반발했다. 그건 위험합니다. 엔진이 녹아내릴 가능성이. 박 박사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가능성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확신이 느껴졌다. 기술자들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터미널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CRYO-7이 있는 C-3 구역에서 낮고 묵직한 진동이 전해졌다. 바닥을 통해 몸에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이었다. 마치 엔진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들이마시기 시작한 것처럼. 기자들 중 몇 명은 두려움에 몸을 기대고 있었고 어떤 이는 손을 모은 채 속으로 기도하는 듯했다. 나 역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목이 따끔거릴 정도였다. 그때 스피커에서 다시 FAINT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C-3에서 구조된 그 남성. 드론 속도 증가. 박 박사님 빨리. 그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박 박사는 무전기로 즉시 지시를 내렸다. CRYO-7 냉각코어 수동 제어. 상전이 출력 40%로 유지. 기술자가 소리를 질렀다. 출력 40%는 너무 높습니다. 엔진이 하지만 30%로는 위성을 막을 수 없습니다. 40%로 올리세요. 박 박사의 목소리에는 어떤 절망도 흔들림도 없이 단호한 결단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스크린에 숫자가 크게 표시되었다. 4분 3초. 위성은 빠르게 궤도를 내려오고 있었다. 속도는 증가하고 열 신호는 과부하 상태에 가까웠다. 기술자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다. EMP 반경 최소 400m입니다. 만약 드라핑 지점이 이곳이면 말을 마칠 수 없었다. 그건 누구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결말이었다. 박 박사는 통제실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모으며 조용히 말했다. CRYO-7은 단순한 엔진이 아닙니다. 이 기술을 만들던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은 하나예요. 이 기술은 한국의 미래를 열 것인지 한국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하게 통제실 전체에 울렸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기술자, 요원, 기자 모두가 숨을 멈췄다. 박 박사는 마지막 결정을 내리듯 말했다. CRYO-7를 차폐 모드에서 반발 모드로 전환합니다. 연구원들이 동시에 경악했다. 반발 모드. 그건 실험 단계도. 그러나 박 박사는 이미 버튼이 있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금은 실험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위성을 막으려면 CRYO-7이 직접 EMP를 되튕겨내야 합니다. 순간 통제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박 박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버튼 위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등이 떨리는 걸 나는 처음 보았다. 그럼에도 그는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다. CRYO-7.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이유를 이제 모두 보여줘야 한다. 버튼이 눌리는 순간 건물 전체가 흔들렸다. 조명이 깜빡이고 바닥이 떨리고 먼지가 떨어졌다. 그리고 스피커가 충격음과 함께 새로운 경고를 울렸다. CRYO-7 반발 모드 활성화. 임계상전이 돌입. 동시에 모니터 하나가 번쩍이며 위성의 하강 경로를 크게 확대했다. 중심에는 붉은 점 하나.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우리가 서 있는 이 건물이 있었다. 3분 12초.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고 있었다. 위성의 그림자가 한국 상공으로 내려오는 순간 통제실 안의 공기는 거의 얼어붙어 있었다. 남은 시간은 2분 남짓. 모니터마다 붉은 숫자가 빠르게 깜빡이고 기술자들은 손가락이 굳을 정도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CRYO-7의 출력 상태를 모니터링했다. 박 박사는 중앙 스테이션 앞에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고민하는 눈빛은 이미 없었다. 그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상전이 파동이 60%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술자의 외침에 박 박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70%까지 올리세요. 드론이 EMP를 터뜨리면 그 에너지와 충돌하는 순간 상쇄가 일어납니다. 70%는 위험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의 말투에는 모든 걸 감수한다는 의지가 있었다. 그때 스피커에서 C-3에 있는 그 젊은 남성의 마지막 한마디가 들렸다. 박 박사님 꼭 지켜요. 이 기술. 그 말은 곧 통신이 끊기며 허공에 닿지 못한 채 사라졌다. 박 박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CRYO-7, 파동 출력 70%로 전환. 기술자들이 동시에 명령을 실행했고 건물 전체가 낮게 울렸다. 바닥이 떨리고 천장의 조명이 흔들리고 통제실의 유리창문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그때 모니터 중앙에서 새 신호가 나타났다. 드론이 대기권을 돌파했다. 붉은 점 하나가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다. 고도 41km, 38km, 33km. 기술자의 목소리가 갈수록 떨렸다. 모두가 그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스피커에서 강력한 경고음이 터졌다. EMP 준비 신호 감지 충돌까지 19초. 박 박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단 한 단어를 말했다. 지금이다. 동시에 기술자들이 CRYO-7 메인 패널의 2개의 레버를 동시에 당겼다. 통제실 전체가 진동하며 바닥에서 푸른빛이 퍼졌고 벽면의 금속판이 진동하며 파장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상전이 파동. CRYO-7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전자기 역상쇄 필드.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붉은 점이 화면 중앙에 도달했다. EMP 폭발. 수백만 볼트의 전자기파가 대기권 아래로 터져나왔다. 동시에 CRYO-7에서 푸른색 상전이 파동이 지면에서 위로 솟구쳤다. 파란빛과 붉은 EMP가 공중에서 정확히 부딪히는 순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진동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빛과 충격파가 서로 맞물리며 일그러지고 하늘이 마치 한순간 접힌 것처럼 흔들렸다. 통제실 유리창이 와장창 흔들렸고 바닥의 계기판이 튀어오르며 깨졌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바닥에 엎드렸지만 박 박사는 눈을 뜬 채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몇 초 후 사라졌다. EMP도 드론도 위성신호도 전부. 하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다. 모니터에 있던 모든 붉은 표시가 사라지고 중앙 화면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떠 있었다. EMP 신호 소멸. 통제실 전체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울먹이는 소리, 주저앉는 요원, 서로를 껴안는 기술자들. 모두가 살아있었다. CRYO-7도 살아있었다. 한국의 미래도. 기자들도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 역시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숨을 겨우 내쉬었다. 박 박사는 천천히 힘이 빠진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마치 몇 년을 싸운 사람처럼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지금 모든 게 끝난 건가요? 박 박사는 무겁게 숨을 쉬며 말했다. 아니요. 그는 상공 데이터가 사라진 화면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다. 오늘은 겨우 첫 번째 공격을 막았을 뿐입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첫 번째?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CRYO-7이 존재하는 한 한국이 우주기술을 갖는 한 그들은 또 올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한국은 세계에게 증명했어요. 우린 더 이상 뒤에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그 말이 끝나자 통제실 밖에서 아주 작은 새벽빛이 흘러들기 시작했다. 위협은 사라졌고 건물도 무너지지 않았고 미래도 지켜졌다. 하지만 그 새벽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한국이 이제 막 새로운 우주시대의 문을 연다는 신호였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